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 건강권법.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법률이라며 하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건강검진 기간 지정 등 구체화된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하위 법령이 당사자의 목소리도 반영 안 된 실효성 없는 법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장애계는 그동안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 입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하위 법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대거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 법령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위 법령을 보면 우리의 목소리, 정말 울부짖는 저희의 목소리가 세밀하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갈 병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대안 마련한 거 보셨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장애계는 하위 법령에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별도 이동수단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보장, 포괄적 건강관리와 일원화된 건강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에 홀로 사는 84살 A 할머니는 최근 치매가 심해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집을 못 찾을 정도인데도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 기준이 심신의 기능 상태이다 보니 몸은 건강한 할머니가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 환자도 대상자가 되도록 등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매 환자를 발견하고 조기 검진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확대하고 주 야간 보호 시설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더불어 이상 행동 증상 탓에 시설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던 중증 환자를 위해 치매 안심 요양병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치매 환자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 함께 좀 책임져야 되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는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 값이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66살 이후부터 국가 건강검진에서 치매 검사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 발견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현재 70만 명을 헤아리는 치매 환자는 2025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만 한 해 2천만 원이 필요한 만큼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재원 마련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 19일 전국 발달장애인 제과기능대회가 열렸는데요.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경연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과제빵 수업에서 배워가지고 KTF를 하게 됐어요. 대상 받게 돼서 너무 좋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K 데코레이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케이크를 만든다는 김재환, 최영은 학생.
가을을 주제로 열린 전국 발달장애인 재가기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인 전국 발달장애인 재가기능대회는 케이크 만들기에 관심 있는 만 16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90분 안에 케이크를 완성해야 합니다. 총 13개 팀이 참가했고 대상, 금상, 은상 및 동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과 케이크 디자이너 자격증이 부여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능 개발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분들의 직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 기회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춤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2회째를 맞은 전국 발달장애인 댄스 경연대회에서 끼 많고 흥 많은 참가자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복장으로 무대를 누비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노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제12회 전국 발달장애인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이 그동안 예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었는데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또 인식 개선도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가인 파핀 현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다원복지관 홍보대사로 이촉이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계속 춤도 같이 추고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오게 됐죠. 너무나 화려하고 또 재미있는 아기자기한 그런 공연을 많이 봤어요.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화이팅해서 함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날 경연에서는 기존의 경쟁 부문 외에 비경쟁 부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과 비경쟁 부문 3팀이 참여해 무대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와보니까 보람 있고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노력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최소 3등은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한편 이날 대회 마지막을 장식한 시상식에서는 열띤 무대를 선보인 10팀 가운데 통영에서 온 잠포 시스터즈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노후를 위해 재취업을 계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맞춤형 생활기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3년 전 은퇴한 61살 유현종 씨. 노후 생계 걱정으로 막막하던 차에 생활기술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타일 미장을 몸으로 배우며 현장에 뛰어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배워보는 기술이지만 여느 청년 취업 준비생만큼이나 절실합니다. 단기간에 기능을 배워서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시켜주니까 빨리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중장년층의 은퇴 후 노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생활기술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1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 이뤄집니다. 목공과 설비, 도배 등 5개 기술과 현장 실습도 진행됩니다. 취미나 봉사를 하기 위해 입학한 학생도 있지만 취업 희망자는 교육을 통해 기술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경기도 일자리 재단으로부터 일자리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사회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또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200여 시간 동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민대학교, 직업전문기관 등에서 진행되며 경기도는 권역별로 생활기술학교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해바라기 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 법률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 경기 북동부 해바라기 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청, 경기도 북부 지방경찰청,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여성폭력 유관기관 30여 개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여기저기에서 좀 알아보시고 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산부인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병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해바라기 센터 홍보의 필요성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방적인 효과들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각 기관에 대한 매뉴얼, 사업 소개를 간단하게 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다 일괄적으로 경기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받아본다면 경기 북동부 해바라기 센터는 지난 2007년 개소 후 총 4,300여 명의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으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성폭력 건 중에 80% 이상이 아는 사람이에요. 알게 되면 일단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피해자를 1차적으로 도와주는 거고요. 주변인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주변을 좀 살펴보신다면. 몰카나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종 폭력이 늘고 있는 요즘. 참가자들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뿐 아니라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3대 실명 질환으로 알려진 녹내장 치료의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녹내장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녹내장 환자의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재현한 건데 이대로 방치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눈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을 누르기 때문인데 시신경이 손상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녹내장은 눈 속에 든 액체, 이 방수를 빼내는 슐렌관이 고장나 발생합니다. 물이 들어차도 배수가 안 되면서 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몰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근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단백질 수용체가 부족하면 슐렌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겁니다. 녹내장에 걸린 쥐의 눈에 이 단백질 수용체를 넣었더니 고장났던 슐렌관이 회복되면서 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해외 거출원을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이제 영장류에서 실험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적용을 해서 미국 임상연구학회지 온라인판에 실린 이번 연구 결과는 녹내장 치료법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이유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가정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만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해 국가유공자 자녀는 혜택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충 민원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제3회 해피스윙 장애인 골프대회를 오는 25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전문 선수 육성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대회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60명의 선수가 참가 신청을 했으며
발달장애인 선수 2명과 비장애인 선수 2명이 4인 1팀으로 구성돼 총 15개 팀으로 18홀을 모두 라운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무료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올해 43곳의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209호에서는 가장 먼저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영화 관람에 대한 정책 제언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청각 장애인들은 영화 상영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의 날을 제외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법률에서 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인 한계가 있어 환경 개선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기사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태에 대해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는 특수학교 신설 적극 노력을,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인식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제3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특집면으로 구성된 기사에서는 처음으로 비장애인 체전보다 먼저 열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어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8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박우철 선수의 휠체어 럭비와의 인연, 그리고 선수로서의 계획을 기사로 담았습니다. 더불어 핸드사이클 국가대표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로 변신한 이도현 선수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동네를 휘저으며 무려 8,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어 도깨비 할매라고 불리는 옥분. 20여 년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녀 앞에 원칙주의 구급 공무원 민재가 나타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민원 접수만큼이나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 의기소침한 옥분은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민재를 본 후 선생님이 되어달라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부탁하기에 이른다. 둘만의 특별한 거래를 통해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데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특별한 수업을 그린 영화 I Can Speak. 민원왕 도깨비 할매 옥분과 원칙주의 공무원 민재의 이야기를 따뜻한 유머와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케미가 더해진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웹툰과 영화로 많은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올킬 컨텐츠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창작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10월 8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1관 SB타운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렛 증후군, 계산벽, 질병 공포증, 확인 강박증, 동어 반복증, 대칭 집착증까지 각기 다른 강박증을 가진 6명의 환자들이 벌이는 유쾌한 해프닝을 그린 연극 톡톡. 오는 10월 20일부터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시원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요즘 들어 바깥 활동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운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을을 맞아 운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주로 시원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체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힘이 많이 드는 운동에 도전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선택하던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은 필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은 좀 이른 듯 하지만 가을철이면 단풍 구경도 할 겸해서 등산을 많이 가시는데요. 등산을 가시게 되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을 꼭 챙겨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 상태와 체력을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장애인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간다면 장애인들의 자립 기회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돼 본인이 가진 끼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